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을 하면은 회전 평면이 있겠죠. 회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전 평면이 생길 것이고, 그 회전 평면에 수직한 어, 수직한 방향으로 그 회전 각속도 벡터를 정의하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써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거머쥘 때, 오른손으로 거머쥘 때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각속도 벡터의 방향으로 잡자 이렇게 했어요.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축상의 한 점에서 요 질점까지의 벡터를 정의하고 그것을 요 질점의 위치 벡터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 각운동량 벡터는 r 벡터 곱하기 p 벡터인데 p 벡터는 이제 이것의 속도 벡터와 관련이 있죠. p 벡터는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 곱하기 오메가 벡터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i라고 하는 거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ixx, 뭐 ixy, ixg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yx, yy, yz 이런 식으로 이제 그 9개의 컴포넌트인 텐서가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i는 뭐냐 하면은 i는 바로 요 점으로부터 요까지 미치는 요 질점까지, 그러니까 축상의 한 점은 이제 임의로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으로부터 요 질점이 존재하는 그 위치까지의 이제 위치 벡터가 되는데, 이 위치 벡터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x의 i, y의 j, z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ixx를 구해보면은 m의 y제곱 더하기 z제곱, 즉 y좌표의 제곱 더하기 z좌표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xy는 요 질점의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xy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xy를 바꾸면은 i의 yx가 되면은 xy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m yx인데 이거는 똑같죠. 변화가 없죠. i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ixg도 gx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는 9개 컴포넌트 텐서지만은 이 xy와 yx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독립적인 요 팩터들은 6개가 되는 거죠. 6개인 시메트릭 텐서가 된다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질점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덩어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덩어리를 나누면 되죠. 이렇게 아까 점 하나에 대해서 했듯이. 그러니까 이 점 하나는 이제 이 덩어리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아까 요 질점은 요 덩어리의 이 질량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부피를 가진 입체라고 할 경우에는 요 각각의 위치에 대한, 아까 여기는 이제 xi 더하기 yj 더하기 zk였는데 이제 임의의 위치, 여기는 이제 각 위치마다 이제 좌표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갖다 우리가 ri 벡터라고 하면은 이거는 xi의 i, yi의 j,
gi의 k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질량체를 갖다가 다 쪼개서 그 모든 그 조각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제 IXX가 나오고,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걸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인테그랄, 요 서메이션이 인테그랄이 되고, 그다음에 요 mi는 아주 매우 작은 조각이 되기 때문에 mi는 dm이 되고, 그다음에 yi, zi는 이제 일반 좌표 yc가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xg나 yg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xg가 이제 앞에서 아까 xg가 이제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각 질점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dm이 되고 xg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xg와 gx는 같은 시메트릭 텐소가 되는 것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벡터 이거 요 질점 또는 질량체가 요 기준점에서 가지게 되는 앵귤러 모멘텀 벡터는 일반적으로 요 각속도 벡터와 평행하지를 않아요. 두 개는 서로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x 컴포넌트가 오메가 x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이제 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에 다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메가 벡터하고 L 벡터는 평행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이꼴 0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겐 밸류가 있겠죠. I1, I2, I3 이렇게 되고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요 오메가 벡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1 벡터. 오메가 1 벡터는 오메가 1의 X 성분, 오메가 1의 Y 성분, 오메가 1의 Z 성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벡터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요 디터미넌트 이꼴 0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했을 경우에 이것들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는 이제 L과 오메가 벡터가 평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겐 벡터 세 방향 또는 역학용어로는 프린시플 엑시스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데 그 세 방향에 대해서는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이 각속도 벡터가 평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비로소 요 I1, I2, I3는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L과 오메가가 평행하니까는 L이 I 오메가에서의 그 I는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I는 스칼라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텐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를 다이고널리제이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다이고널리제이션 후에 요 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I1 0, 0, 0, I2 0, 0, 0, I3 이런 식으로 이제 텐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이고널 컴포넌트들만 0이 아니고 나머지가 다 0인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걸 다이고널리제이션이라고 하고 그때의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렇게 스칼라 값이 되는데 그게 이제 3개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때 얻어지는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즉 I1에 대응하는 각속도 벡터 오메가 1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는 principal axis of inerti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 벡터가 어느 특정한 세 방향일 때 어떤 어, 이제 부피를 가진 물체가 있죠. 부피를 가진 물체가 있으면은 그 부피를 가진 물체에 이 세 개의 방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방향에 대해서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텐서가 아니라 스칼라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너시아 텐서를 만드는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음, 크기가 1인 질점이 0, 1, 1에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제로고 y가 1이고 g가 1인 여기에 이제 m1이라고 하는 크기 1인 질점이 있고 mass2는 1, 마이너스 1, 0니까 여기 이제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죠. 요 지점에 M2면서 이거는 크기가 이제 2인 거죠. 다 이제 1이고 이렇게 요 크기가 1이고 크기가 2인 요 두 개의 매스가 있는데 요 두 매스가 요 원점에 대해서 여기 원점에 대해서 만드는 이너시아 텐서를 구하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두 개의 매스니까 각각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IXX는 이제 두 개의 매스니까 매스 1, 매스 2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y 좌표의 제곱과 z 좌표의 제곱을 한 것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M1은 이제 매스가 1이고 그 다음에 YG가 1씩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2라고 하는 거는 매스가 2이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C는 0이니까 기여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가 되고 여기 2가 돼서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XY에 대해서 보면 마이너스 MI, XI, YI니까 마이너스에 M1이 1이고 XI는 요 M1에 대해서는 X가 0이죠. 0이고 YI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2 크기가 2죠. 2이고 XI가 1이고 YI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은 이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IYX와도 마찬가지죠. 이거 바꿔봐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 마주보는 두 값을 동시에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X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이제 저기 X M1이 1이고 저기 X1은 0이고 X1 0이고 G1은 1이죠. 1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M2가 2이고 그 X2가 0이죠. X2가 1이죠. 1. X2가 1이고 그 다음에 아니죠. 여기 X2가 1이죠. 1. X2가 1이고 다음에 Z2가 0이죠. 0. 그래서 0, 0 돼서 0이 되고 XG는 GX와 같고 그래서 YG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GY가 같고 YY는 이제 XI, ZI 이렇게 제곱해서 해서 이렇게 만들고 ZZ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이제 만들어주면은 일단 XX가 4고 YY가 3이고 ZZ가 5예요. 그 다음에 XY가 2죠. 그럼 YX도 2인 거예요. 그다음에 XZ가 0이면은 ZX도 0인 거죠. 그다음에 YZ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이면 ZY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량 분포가 그 1, 저기 0, 1, 1인 지역에 크기 1인 매스가 있고 그리고 1, 마이너스 1, 0인 지점에 크기가 2인 매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매스가 원점 000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너시아 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4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5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고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 하니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풀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돼서 람다 이퀄 6이라고 하는 해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 2차 방정식에서 람다가 3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3개의 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가 되는 그런 그 값이 되는 거죠. 요 6, 3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이 스칼라 값을 갖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들이고 그리고 각각의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에 대응하는 그 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를 나타내는 축 그걸 갖다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그래서 람다가 6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 매트릭스 요 텐서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벡터는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있고 이퀄 요 6에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 이제 첫 번째 요 이제 관계에 의해서 4 오메가 x, 2 오메가 y, 0 곱하기 오메가 z니까 0이죠. 이퀄 6 오메가 x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것으로부터 오메가 y는 오메가 x와 같다.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2배 오메가 x, 3배 오메가 y, 마이너스 오메가 z는 6배 오메가 y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오메가 y와 오메가 x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같다고 보면은 오메가 z는 마이너스 오메가 x 이렇게 되죠. 그죠? 오메가 y가 오메가 x와 같으니까 그죠? 오메가 z는 마이너스 오메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기에서 볼 것 같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y 플러스 5의 오메가 z가 6의 오메가 z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 y는 마이너스 오메가 z가 돼요. 그래서 요 식은 세 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값을 구하지 못하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니까 실제로 이펙티브하게는 식이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의 방향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x를 1로 놓는 거예요. 오메가 x를 1로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오메가 y와 오메가 z의 값을 정할 수가 있죠. 요 식만 가지고서는 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메가 x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 오메가 x를 1로 결정해주면은 오메가 y는 자동으로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오메가 z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아이겐밸류가 6인 그런 상황에서, 즉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6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앵귤러 빌러시티, 이 회전 운동의 앵귤러 빌러시티 벡터의 방향을 주는 그 벡터는, 즉 이제 프린시펄 엑시스는 이제 요 1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이제 방향만을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단위 벡터로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 셋의 크기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하면, 이건 이제 그 지금 앞에서의 그 질량 분포에서 회전을 할 때 L 벡터가 I 오메가 벡터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L이 오메가와 평행한, 그래서 이제 요거 갖다 이제 오메가인데 람다 이퀄 6이잖아요, 그죠? i가 6인 그 오메가 벡터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앵귤러 모멘텀 벡터도 오메가 벡터와 평행한데, 그때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의 값이 바로 이제 이게 6이라는 거죠. 6. 그러면서 앵귤러 모멘텀 벡터와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가 평행하면서 그 이제 비례 상수가 바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의 값 6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 플러스 루트 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요 이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에다가 각속도 벡터는 아이겐밸류 곱하기 각속도 벡터, 이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구해 보면은 이제 식이 세 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그 비례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메가 x를 앞에서 1로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x를 1로 정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메가 y는 오메가 x가 1이니까 오메가 y는 이게 되죠.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오메가 z도 또한 이제 오메가 x가 1이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겐밸류가 3 플러스 루트 3인 그런 경우에 그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 방향을 주는 그 방향 벡터는 루트 3분의 1에 요 세 개, 오메가 x가 1, 오메가 y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오메가 z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노멀라이즈 하면 또 마찬가지로 3이 나와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3의 경우도 똑같이 이제 식이 유사하게 나올 텐데, 오메가 x를 이제 1이라고 놓고 하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오메가 y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z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멀리제이션 하면은 루트 3분의 1 벡터가 나오고, 이제 요 세 개의 값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방향에 대해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가 앞에서 1번에 6이었고 2번에 3 플러스 루트 3이었고 3번에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와 평행하게 되는 그 앵귤러 벨로시티 벡터의 방향이 앞에서 이제 루트 3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나왔고, 또 하나가 루트 3분의 1에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이고널리제이션을 아까 해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하냐 하면은 다이고널리제이션 전에 이것들이 서로 수직한 걸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아이겐밸류, 즉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6인 경우 벡터가 1 마이너스 1에 이제 루트 3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3 플러스 루트 3인 경우에 1 이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이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어, 보통의 경우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다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1,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어, 써주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써줘서 이제 이쪽을 쓰죠. 이쪽을 갖다가 1 마이너스 이거 아니고 이쪽을 갖다가 이제 로우 벡터로 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이 콜럼 벡터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1 곱하기 1 하니까 이제 1이 되고 1 곱하기 이거 하니까는 더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 하니까 이것이 0이 되니까 따라서 요 아이겐 밸류가 다른 두 아이겐 벡터는 서로 수직하죠. 다시 말해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스칼라 값이 다른 이 두 개의 그 앵귤라 빌러시티 벡터 방향은 서로 수직해요. 그죠? 수직해요. 그리고 다이고널리제이션 할 때에는 이 세 개의 벡터를 이제 그 이제 이쪽은 이제 컬럼으로 배치해요.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이제 이렇게 1 마이너스 1 배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루트 3분의 1에 1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루트 3분의 1에 세 번째 거 이거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요걸 갖다가 로우와 컬럼을 바꿔줘요. 바꿔주니까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요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나머지 요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이 루트 3분의 1씩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둘 곱하면 3분의 1에서 이 계산을 행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돼서 이런 걸 갖다 이제 다이고널리제이션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바로 이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 값이 되는 그 세 개의 값이고 그때의 그 앵귤라 빌라시티 벡터의 방향은 이제 1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 이 방향 그다음에 요 방향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앞의 문제에서는 개별적인 두 개의 질점들이 원점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너시아 텐서를 구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질량이 하나의 질점으로 분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타내는 상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위원인데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죠. 1인 원의 1사분면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되는 그 하나의 구의 그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단위 구의 단위 구죠. 단위 구의 이 8분의 1이 되는 이제 퍼스트 옥탄트죠. 1 상한이 되는 거죠. 8개로 나눈 그 상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다 x, y, g가 다 양의 값을 갖는 그런 그 부분에 이 균일한 밀도로 균일한 밀도 뭐 크기를 1로 놓고 균일한 밀도로 질량이 분포를 해요. 그럴 경우에 이 질량 분포가 요 원점에 대해서 갖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구하고 그 텐서가 나타내는 프린시펄 엑시스 그리고 프린시펄 밸류를 찾아라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부피를 가지는 입체가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할 때 그 회전 방향의 그 각속도 벡터의 이 방향과 그 회전의 각속도 벡터의 방향과 이 회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가속동량 벡터의 방향이 서로 평행한 그런 그 회전 방향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세 개의 앵귤라 빌러시티 벡터의 방향에서는 이제 그 방향에 이제 그 회전은 이제 수직하게 하는 거죠.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예를 들어 뭐 이렇다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제 입체가 그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떤 특정한 이 각속도 벡터 방향에 대해서 이 부피가 있는 물체가 나타내는 그 가운동량 벡터가 이 각속도 벡터와 평행한 즉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스칼라 값을 나타내는 그런 회전 방향이 세 개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IXX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이제 XX의 경우는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니까 우리가 이제 뭐 x라고 하는 거는 r에 사인 세타 코사인 p가 되고 y는 r에 사인 세타 사인 p가 되고 z 좌표는 r에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y에 대해서 요걸 집어넣으면 되고 z에 대해서는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y제곱 더하기 g제곱 할 때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y제곱 플러스 g제곱을 적분하는 거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하고 밀도가 1이니까는 이제 dm은 로 밀도 곱하기 부피 dv가 되는데 요 로가 1이니까 그냥 저기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고 dv가 뭐였냐면 스퍼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dv는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p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그 r 쪽은 뭐냐면 원점 여기 0부터 그 다음에 크기가 1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요 9니까 요 9 내부는 그 r의 맥시멈이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 각도가 세타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8분의 1 9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제로부터 여기까지 2분의 파이까지죠. 그죠? 세타는 제로부터 2분의 파이고 B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데 요 퍼스트 옥탄트만 그 첫 번째 8분 공간만 가는 거니까 한 바퀴 뺑 돌면 2파이지만 여기까지 가면 2분의 파이예요. 그죠? B도 2분의 파이예요. 그 다음에 R제곱 하면 이제 R제곱 그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R 사인 세타 코사인 B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p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요 b부터 적분을 해보는 거죠.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b에 대해서 접근할 텐데 요 r 제곱가 여기 r 제곱하면 r 4승이잖아요. 그래서 r 4승의 사인 세타는 사실 b 적분과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r 제곱 r 제곱이니까 r 4승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b 그죠? 근데 여기도 사인 세타가 또 있으니까 사인 3승 세타가 돼요. 그죠? 사인 제곱 사인 세타니까 사인 3승 세타에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돼요. db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제일 먼저 하면 편한 것이 일단 r을 제일 먼저 하면 더 편해 보이죠. 지금 여기서 b라 그랬는데 여기 b가 있으니까 뭐 b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실 보면 r에서 하는 게 더 편하네요. 보니까 그죠? 왜냐하면 r은 여기 다 뭉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r 4승을 dr에서 적분하면은 5분의 1에 r 5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r 4승을 여기 이렇게 해주면 이건 이제 5분의 1에 r 5승에 그래서 1까지니까 그냥 5분의 1만 남죠. 그죠? 그래서 5분의 1 남고 r 방향의 적분은 이제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타 방향의 제로부터 2분의 파이, b 방향의 제로부터 2분의 파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는 db의 사인 세타하고 마이너스 사인 3승 세타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세타는 두 개가 있는데 b는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b를 해주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는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어, 이제 그 편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r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니까 r을 먼저 해주는 게 나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하면은 여기 사인 세타의 경우는 이 b에 해당이 안 되죠. 요 사인 세타의 경우는 b의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상수를 취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을 할 때 이걸 이제 그 배각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코사인 제곱 b를 갖다 이렇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b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b에 대해 접근할 것 같으면은 사인 세타는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b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은 2분의 b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은 사인이 되면서 요 2로 나눠져야죠. 4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건 상수처럼 취급되니까 사인 3승 됐다. 이렇게 해서 b가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b가 2분의 파이가 되면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요거 하나 남고 그 다음에 b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제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남고 b가 2분의 파이면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면은 이제 여기 b도 0이고 0이니까 결국 이제 아까 요거 b가 2분의 파이일 때 저기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요거 하나만 남죠. 그죠? 여기서는 사인 파이가 되니까 없어지고 0은 0이고 여기도 사인 0이니까 0 되니까 요 2분의 파인 0만 남으니까 요거 이제 4분의 파이죠. 그죠? 4분의 파이가 되고 사인 3승 세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적분을 사인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는데 요 3승이 문제죠. 3승이 요 3승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인 3승 세타의 d세타는 사인 제곱의 사인이니까는 이제 사인 세타 d세타는 마이너스 d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 갖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거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갖고 적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는 이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이제 여기 플러스죠. 3분의 코사인 3승 세타가 되죠. 3분의 코사인 3승 세타 이렇게 해서 0부터 2파이까지 해주면 3분의 2가 나와요.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는데 앞에 여기 4분의 파이가 있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나오고 4분의 파이가 있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앞에 5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요 앞에 거 요거는 2분의 파이에 사인을 갖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는 0이 되니까 0이고 그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니까 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은 2분의 파이에서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부분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거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인데 5분의 1이 있으니까 15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IXX를 구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저기 IYY의 경우는 결국 이제 x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YY의 경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g제곱이니까 이거는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r제곱이 되고 y제곱은 r 사인 세타 사인 b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똑같이 15분의 파이가 나오고 ZZ의 경우는 이제 이건 그냥 하면 돼요. 그죠? Z는 R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ZZ 하면은 이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죠? Z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 저기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Z가 R 코사인 세타니까 제곱하고 나머지 쭉 해서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또 이제 15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15분의 파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XY, YZ, GX인데 이 경우는 우리 이제 하던 대로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B, Y는 R 사인 세타 사인 B,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B 똑같이 마이너스 있고 같은 방식으로 적분해주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15분의 1이 나오고 이건 IYX와 같아요. YG도 해보면 마이너스 15분의 1, XG도 마이너스 15분의 1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XY는 YX와 같고 YG는 GY, XG는 GX. 그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결국은 우리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가 이렇게 나와요. 다 15분의 1이 나오니까 15분의 1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15분의 파이, 15분의 파이, 15분의 파이. 그 다음에 15분의 마이너스 1, 15분의 마이너스 1, 15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가 나오는데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이 우리가 프린시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즉 요
텐서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거하고 프린시펄 엑시스 즉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디터미넌트가 0 해갖고서 이거를 풀어주면은 프린시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5분의 파이 마이너스 2, 15분의 파이 플러스 1, 15분의 파이 플러스 1.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이렇게 중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중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겐 벡터도 두 개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겐 밸류가 엑시던털리 같이 나왔을 뿐 아이겐 벡터는 요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와 요거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의 그 근본 원리는 그 아이겐 벡터끼리는 서로 올소곤할하다는 그 조건을 이용해주면 되는 것이죠. 얻어진 아이겐 밸류, 즉 프린시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에 대응하는 프린시펄 엑시스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의 문제와 동일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됐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세워서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해보면은 그 아이겐 벡터가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겐 밸류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은 수직하죠. 그죠?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1, 1, 1이죠. 1, 마이너스 1, 0 되죠. 그 다음에 1, 0, 0이죠. 그래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당연히 수직함을 볼 수 있었고 요 세 번째 오메가 3 벡터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면 공이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에 다 수직해야 되는 거죠. 이거와도 수직하고 오메가 2와도 수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을 이용해 보면은 각 컴포넌트의 합이 0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것과 수직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x와 오메가 y가 같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면은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0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G 컴포넌트가 0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제3의 벡터의 그 Z 컴포넌트는 이거 오메가 1과 스칼라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은 마이너스 2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1 하니까 1이고 또 1 하니까 또 1이니까 2가 되는데 여기서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니까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세 번째 벡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프린시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우연히 이 앞에서의 그 조건 우리가 이 9의 8분의 1이 되는 부피의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그 질량 분포가 요 원점에 대해서 가지는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구해서 그 텐서를 다이고널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프린시펄 밸류가 이제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온 거예요. 그렇더라도 프린시펄 엑시스는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앞에서의 과정과 같이 찾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둘과 수직한 벡터를 찾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용했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기존에 찾았던 두 프린시펄 엑시스와 수직한 그런 벡터를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